지난 6월 중국의 유력 신문인 광명일보에는 뜻밖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구려 역사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我们认为高句丽民族是我国东北历史上的一个民族，高句丽政权是我国东北历史上的边疆民族政权。高句丽也没有自绝于中国之外。各政权建立臣属关系，不仅接受册封、纳贡、纳制。高丽这一我国古代边疆民族使用的称号，为原出于三韩的暹罗的继承者王氏政权冒名顶替，由此也带来了今人在认识我国古代东北地区边疆政权严格状况方面，出现了许多混乱和错误的看法。 고구려인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주장.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대륙을 호령한 나라. 무려 700여 년간이나 번성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제국. 바로 고구려입니다. 올해는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건국했던 고구려가 국내성이라는 새로운 수도로 천도해서 발전의 기틀을 다진 지 꼭 2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국내성에 남아있는 중국 집안에서 천도 20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행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중국입니다. 그것도 학계나 소규모 단체 수준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로 기억하고 있는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를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기념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광명일보라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지난 6월 24일 이 신문에는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실언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의 한 면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이 기사의 내용은 놀랍게도 고구려족은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일보는 인민일보, 해방일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당보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 기사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광명일보의 고구려 관련 기사를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력 일간지인 광명일보의 돌발적인 실언, 여기에 집안에서 열린 대규모의 천도기념 행사까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움직임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425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집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동북 국경지대에 위치한 집안. 고구려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의 도읍지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1300여 년이 지났지만 이곳엔 지금도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국내성을 비롯해 고구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는 광개토 대왕의 비, 장군총 등의 문화 유적들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고구려의 성지. 그래서 중국 개방 이후 한국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찾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8월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이곳의 분위기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검문소에서는 집안으로 돌아가는 차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들여보내지 않았다. 我想问一下，最近有几个韩国人想去吉安市旅游，
观光旅游，现在能去吗？那吧，咱们国家有国不是的。是这但不想让韩国人，就是在就是一进那个接进那个时候啊，那地方就色里卡现在啊，是吗？检查啊，就是有边检是吧？对，你要是韩国人就不让进了。你也跟他们也不用解释别的词。 취재팀은 일단 발길을 돌려 인근의 환인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환인. 비록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엔 아직도 고구려의 이름이 곳곳에 남아있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해발 800m가 넘는 험준한 산 위에 오녀 산성이 있다. 기원전 37년에 세워진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 3년 전부터 한국인 출입이 허용돼 언론 취재도 가능했던 곳인데 산성 입구의 경비는 전에 없이 삼엄했다. 怎么了？啊？现在封站了。对，现在到那顶上也不准摄像，你就到这下去了。不让上。现在不开放是吧？对，现在施工。施工啊？对。旅行社现在也不能上去了。不能上。韩国大使馆的车都不好使。是吧？嗯。 환인과 집안, 이들 지역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의 옛 수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류 스페셜 취재팀은 여러 루트를 통해 접촉한 끝에 집안 씨의 모습을 어렵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집안 씨. 이곳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고구려의 도성인 국내성에 대한 대규모 정비 작업이다. 원래는 성벽의 높이가 6m나 됐다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던 국내성. 그러나 이제는 웅장했던 과거의 면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성벽 군데군데 보수의 흔적도 보인다. 성벽이 있던 자리는 모두 일정한 높이로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무너져 내린 채 방치돼 있던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도시개발과 함께 들어선 아파트와 집들 사이에 묻혀 겨우 흔적만 남아있던 사병 역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백 채 이루는 집들이 모두 철거됐다. 총 둘레가 2600m에 이르는 성벽의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되살리기 위해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고 있었다. 시내의 모습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도로 정비와 함께 보도블럭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의 집들까지도 모두 새로 단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집안시 전체가 일제 정비에 나선 듯하다. 집안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인 장군총. 장수왕의 능으로 알려져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벌써 몇 달째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那是基本上不行。可是它其他地方还有一些，你说乌龟盆什么都可以，那外边看，那可以看。外边现在都不让看，现在就属于怎么说封一些维护些，就是不让参观，这边正常都不让你停车，是吧？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광개토대왕비는 멀리서 촬영할 수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비 주변을 빽빽이 메우고 있던 집들을 모두 헐고 잔디를 깔아 제법 문화유적지의 면모를 갖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석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막을 설치한 것이다. (1300년) 전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과거의 찬란한 영광마저 잃어버렸던 집안. 이곳이 지금 역사 유적의 도시로 되살아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집안은 고구려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 만큼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유리로 보호막을 씌우고 번듯하게 단장한 광개토항비의 모습은 대부분 일요 스페셜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중국은 지난 9일 천도 2000년 기념행사를 시작할 때까지 여러 달에 걸쳐서 집안의 유적과 도시 정비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탓에 집안시의 변화된 모습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고구려 옛 땅인 지반과 환인을 둘러보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구려 연구회 회장이신 서경대학교의 서길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우선 그 집안시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네. 변방군 군인들이 직접 모든 차량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멋모르고 갔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들어가도 옛날에는 박물관 직원들이 그 유적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그 공안원들, 다시 여기 같으면 경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진 한 장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어렵게 이제 집안에 들어가셨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뭐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광개토 태왕비하고 태왕릉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까이는 있다고 그러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집이 많았어요. 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 사진은 그때 이 정비를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예. 보시면은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집들이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집들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이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예. 뭐 그럴 정도로 하고, 이 두 사이를 또 잔디로 전부 심었습니다. 예. 이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입니다. 근데 국내성 안에 있는 정부청사, 그걸 뜯어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마 궁궐이 있지 않았는가 하고 발굴을 했습니다. 예. 발굴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큰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발굴한 그 장소에다 또 집을 지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밑에 발굴한 것을 보호를 하고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서쪽 벽을 완전히 복원했다는 겁니다. 예. 이 서쪽 벽하고 그 통구하라는 강 사이에는 집이 꽉 차 있었고,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 아파트 집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발굴을 해서 물이 옛날 빠져나갔던 배수구를 다시 살려냈고, 그 다음에 그 치성이라고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것도 완전히 복원시켜가지고 서쪽을 전체 복원하고, 그것도 잔디도 심고 어떤 데는 밀도 심고 해서 완전히 복원한 그런 겁니다. 예. 그 환인 오녀산성. 예. 거기도 교수님은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또 어떻습니까? 그건 그래도 이제 이번 그 검사가 끝난 뒤에 비교적 좀 집안보다는 좀 가능했습니다. 집안은 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공안은 했지만, 이 공사 중에는 정복 그 군인이 총을 들고 6명이 광개토 대왕을 보호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삼엄했었겠죠. 환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비교적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사진들을 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사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오녀산성이라고 옛날 첫 번째 수도입니다. 지금 이 그 산 정 꼭대기 있죠. 이 꼭대기에 그 고구려 첫 번째 유적들이 지금 쫙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이 동쪽에 그 성벽들이 이렇게 쫙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허물어져 있었는데 이걸 잘 정비를 해가지고 전부 복원을 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벽들 전부 지금 밀 심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 밑에 파란 거 있죠? 이게 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를 다했는가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새로 발굴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살았었던 예. 그 주거터인데 이걸 새로 발굴하고 그 발굴한 위에다가 또 아크릴로 투명한 아크릴로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대를 갖다가 발굴했지만 근대적인 방법으로 전부 보존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고구려 연구회 회장이시고 또 그 지역에 이미 여러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또 그 소감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요, 옛날부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새로 발굴을 하고 네. 단장을 잘하고 보존을 잘하자고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중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발굴하고 예. 보존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이 기쁜 겁니다. 네. 특히 그 발굴을 지금과 같이 계속한다 그러면 고구려의 옛 그 역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국내성도 새롭게 완전히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굴 자체만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이런 볼 수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예. 네, 지반과 환인 지역의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발굴이 진행되고 묻혀있던 역사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간 방치해둔 것이나 다름없었던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중국은 왜 이처럼 갑작스럽게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같은 작업들이 모두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사실은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데요. 고구려 옛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발굴과 정비 작업,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였던 한반도의 북부 지역. 평안남도에 위치한 덕흥리 고분을 비롯해 60기가 넘는 고구려 고분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고분 내부에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모두 17기.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높은 예술 수준과 정신 세계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더구나 남쪽엔 고구려의 흔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고구려 고분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북한 고구려 고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도쿄예술대 학장인 히라야마 이고 씨는 북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온 사람이다. 隋と戦争したりですね、隋を曲げないで追い返したわけですね。とうとう独立保って、しかしあと唐になって唐と新羅の連合軍にやられましたけど、強かったわけですよ。ですから絵は唐の優雅なこの大国的なおおらかなと違って非常にこう、豪気っていうんですか、この騎馬民族らしいですね、この気持ちがパンと張った緊張感っていうのがある絵でしたね。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데다 유네스코 조사단의 실사 결과도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낙관적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다. 옛 탈레반 정권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등 전 세계 24개 지역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구려 벽화 고분군은 아쉽게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석굴, 호주의 호놀룰루 공원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북한의 고구려 벽화 고분 63기 등재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중국 수조총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뒤엎은 유네스코의 결정. 그 이유에 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행하는 신문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북한 고구려 고분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유적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보존 수준도 믿을 수 없다는 이 보고서의 지적은 과연 타당할까? 北朝鮮は北朝鮮の今の経済情勢やさまざまな環境から見ますとね、自分たちがやれる今最大限にやってるって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ね。もう食べ物も足りないのにいろんなことで困ってるのにですね、普通なら文化財よりそっちの方が大変だ、こっち回せ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もそれはそれでやってる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ね。 그런데도 이코모스가 북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네스코 신문의 기사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코모스 보고서는 중국 학자에 의해 작성됐는데 중국은 고구려사에 대해 한국과는 다른 견해를 가져왔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을 나쁘게 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의 그 고분 벽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어요.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고구려의 역사는 코리아의 역사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이 공증이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이 중지되고 등록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은 또 다른 작업을 진행시켰다. 지난 2월 고구려의 옛 수도인 지반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이다. 现在具体两个方案，一个是以局部的文物呢和民族文化，再一个是一个整个城市的相关的文物景点和民族文化全部都包容进来呢。是两个方案都在同步进行的。 지난 몇 달간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규모의 도시 정비 작업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고구려 고분의 보존 상태를 문제 삼았던 중국으로선 집안의 유적 관리 상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고구려 유적지에는 종전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관리 사무소가 세워졌다. 새롭게 정비한 태왕릉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됐다. 지난달 취재팀이 집안실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 같은 유적과 도시 정비 작업이 거의 끝나 있었다. 주요 유적지와 시내뿐 아니라 고구려 유물이 대거 전시돼 있는 집안 박물관도 전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 단장했다. 더구나 이 같은 집안의 도시 정비 작업은 모두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인구 20만에 이르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사단장하는 데 불과 6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작업에 기울인 노력과 지원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중국 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집안이 명실상부한 역사 유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按照这个目前这个遗产的申报，联合国的有关遗产申报的章程呢，必须是代表一个民族的人、一个国家为整体的，若干个国家或2个国家来共同申报的呢，现在目前的近几年还没有呢。东北地区的民族文化和自然景观也是非常很有特色、很有代表性的呢，它应该有。按这个世界遗产的专家的意见，东北地区应该有优秀的世界遗产。我想，我们这2个正在申报的这2个项目也是很大的优势的呢。 이제 집안은 고구려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 도시로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될 모든 준비를 마쳤다. (6개월) 동안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역사 유적의 도시로 새롭게 단장한 중국의 집안.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 3년 가까이 준비하고 공을 들여온 북한의 고구려 고분. 양쪽은 모두가 단독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여부는 내년 6월 열리는 제28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다름 아닌 중국 소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자신들의 우위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은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해서 진시황릉과 만리장성 등 29개에 이르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집안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도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단순히 중국의 문화적인 욕심 탓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중국은 집안 등의 고구려 유적지에 한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비디오 촬영을 금지할 정도로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역사로 믿어온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고대 부여의 수도였던 중국 길림. 이곳엔 전성기 시절 고구려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용담 산성이 그것이다.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부여의 영토였던 이곳을 정벌한 뒤 성을 쌓고 고구려의 북진기지로 삼았다. 광활한 만주 땅을 넘어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광개토대왕의 웅대한 꿈이 뻗어나가던 용담산성. 이곳엔 지금도 성벽이며 양식을 저장해두던 창고인 한뇌 등 고구려 성 특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 성을 소개하는 안내문엔 뜻밖의 내용이 적혀있다. 용담산성을 쌓은 광개토왕과 당시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주장이 중국에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경대 도서관을 찾은 취재팀은 중국에서 고구려를 연구한 논문이 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구려 관련 저서들도 다수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에 불과하며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의 것이란 내용이다. 80년대부터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 땅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왕조와 관련성 있는 역사.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왕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학계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재팀은 중국의 한 역사학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심양 동아연구중심의 소장인 손진기 씨. 그는 80년대부터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中国当时很多属国了，有的国就成王国，有的成侯国，这是他胜利就成王国了。那么到公元4世纪的时候呢，他又往南进入了今天的朝鲜半岛，占有了这个大同江，一直到汉江这个地区，往南进了。这样呢，他就成为跨过了今天的这中国的国界啊，占有这么一个比较大的地方。但是他自始至终，他是臣服于当时中国的这个中央政权的，作为他一个地方的一个民族政权而存在的。 이 같은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의 대부분이 현재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역사니 당연히 중국의 역사란 주장이다. 这个民族是在中国土地上长期生存和活动的，只是到了公元4、5世纪以后，才迁到了这个朝鲜半岛。 时间不过是200-300年，它就被灭了。那么从总体的历史看来，它在中国的时间，中国的一部分是较大一些。而且这个高句丽这个民族，它灭亡以后，过去有人以为它的后代都是就是今天的朝鲜人，这个说法是不全面的。 从它发生发展到它灭亡，它一直是中国的一个民族，它的活动范围一直都在古代中国的范围之内。那个时候，就是说今天的这个韩民族的这个先民主体民族，就是还没有活动到这个地方来，它活动到今天这个大同江以北来啊，是后来的事情。 是后来的事情，所以说我觉得把它看作是韩民族的那个历史的一部分不太合适。 또한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중국 왕조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서 등의 중국 사료엔 고구려의 왕이 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接受这个中国中央王朝给他的册封。 这些一些官职，他都是从中国中央的册封给他，他的定期向中国皇帝朝贡。那么这种册封和朝贡的关系，很明确地表明了他们这种依附关系。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록도 있다. 신당서 등의 사서에 의하면 중국 사신들은 고구려 왕에게 극진한 예를 갖췄는데 이는 주종관계 나라에선 맞지 않는 일이다. 속국의 왕은 본국 사신을 같은 서열로 대접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엔 고구려 왕이 죽었을 때 중국 황제들이 크게 애도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나온다.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와 중국이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거나 조공하는 것은 외교 무역상의 한 형태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국의 그 중원 왕조와 책봉 조공하게 맺었다고 해서 고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나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중원 왕조는 고려와 그런 관계에 맺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서남이라든지 또 뭐 일본의 외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다 그런 외교 관계에 맺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그 나라가 전부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재 그 이론의 허점이 거기 있습니다. 더구나 고구려는 수나 당 같은 중국 왕조와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이것이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这个战争是当时中国国内地方政权和中央政权之间的战争，地方民族和中央统治的这个格局战争。 또한 고구려가 멸망한 뒤 많은 유민들이 당나라로 끌려갔는데 중국에선 이건 역시도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 국민의 대다수가 중국인이 됐으니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의 일부란 것이다. 其中有一部分人是留在朝鲜半岛，成为今天的朝鲜族，但是有相当大部分是被当时唐王朝迁到中原去了。这一次就是占领平壤之后，那一次迁走就是20多万人，这个数字是高句丽的精华都在那一次被迁到了这个中原洛阳这一带，而这一批人后来都是加入了中国的汉族。 还有一部分人跑到了突厥去，跑到北方，但是以后又回到了中原，也加入汉族。还有一些高句丽人以后加入渤海，随着渤海也迁回了中原。所以大体上来说，3%嘛的这个高句丽民族的人口是归到了中国现在的民族里面，只有一小部分是归到了 한국.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란 전제 아래 중국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마저 부인한다. 고려사에는 요나라가 쳐들어와 고구려의 옛 땅을 요구했을 때 고려의 서희가 적장과 담판을 벌였던 일화가 나온다. 이때 서희가 거란 장수를 설득한 말이 바로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란 얘기였다. 그런데 중국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착각이라고 공격한다. 可能是这样一个情况，就是高句丽这个民族灭亡，它有一部分这个人啊，也容纳进了这个新罗人里头去，对不对？ 这是第一个，第二个，当着它的一部分的原因是，就是后来出现了一个高丽王朝，就是新罗灭亡以后继承这个新罗的叫个王室高丽，王建建立的高丽王朝，他俩的名字比较接近，但实际上呢，那个是姓高，高氏高丽，这个是王氏高丽，这是两回事儿，这个地方有点误会，这有点误会。民族呢也不是，王氏高丽的人主要是韩半岛上的人，是原先新罗人呐，对不对？山韩人呐，对不对？他不是这个原来的高句丽族，高句丽族只占很少一部分，慢慢融合到里头去了，所以说这个地方有了误会。 그러나 고구려인을 고구려 민족으로 따로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고구려는 예맥 쪽에서부터 이어진 고조선과 부여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은 크게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 지역에는 예맥 쪽,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한족이 이제 거주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는 전부 다 이 예맥 쪽에서 분화가 되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조선에서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은 전부 다 예맥 쪽의 역사이고 그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삼국 이후에 우리 민족의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역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 학계에서도 초창기에는 이 고구려의 조건을 이 부여족 또는 예맥 쪽으로 보면서 뭐 이 고구려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인을 예맥적으로 인정하면 고조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선 고구려는 중국 산동지방에 살던 염제족이 이동해 세운 나라라는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 중국 고대 사서에 나오는 고이란 인물을 고구려의 선조로 내세우면서 그를 전설상의 존재인 전욱 고양시의 후예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 중국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의라는 것 자체가 실제 했는지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의를 이제 설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고의가 이 중국 전설상의 전욱 고양시의 후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풀고자가 같다는 것, 글자가 같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명확한 증거들은 뭐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계통의 이 중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이 중국 상대로부터 이 중국의 화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얘기들도 전부 다 이 글자의 유사성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이외에 적극적인 어떤 그 이 문헌 자료나 또 고고학적 자료를 이 제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술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억지는 점점 더해가고 있다. 중국의 한 소학교용 역사부도에는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림으로써 한반도 북부까지도 고대 중국의 영토였던 것으로 표시해놓았다.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주장 아래 중국은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는 중국의 주장.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주장은 중국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1978년 중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인데요. 고구려는 고조선의 문화 전통을 계승한 국가로 백제 신라와 함께 삼국의 하나로 파악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중국사로 보는 학자라도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만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평양 천도 이후는 한국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다라는 이른바 다민족 통일국가론이 강조되면서 고구려 역사 전체가 중국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같은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는 중국의 많은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고구려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단지 학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일까요? 대진대학교 사학과의 서병국 교수. 고구려 역사를 전공하고 여러 권의 저설 펴낸 역사학자다. 그런데 지난 4월 서 교수는 중국의 한 역사 교수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의 고구려 관련 저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 중국이 점차 개방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폐쇄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남한과 북한에서의 그 고구려 연구 경향 또는 그 실정 등을 학문적인 이러한 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서 교수의 저서만이 아니다. 남북한의 주요 고구려 연구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학계에선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관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구려사를 빼앗기 위한 중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한 그 한국 내에 고구려 그 사관이랄까 그 견해를 알아야 그 위에서 자기들의 그 논리를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논리 위에서 중국어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 연구 작업이 국가기관 산하연구소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경에 있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1983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중국 변방 지역의 역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이 연구소는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연구한다는 동북공정. 그 실제적인 의도는 고구려를 중국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연구과제는 대부분 고구려와 발해사에 치우쳐 있고 삼국사기 등 우리의 대표적인 사서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취재팀은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한 연구원을 만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규모를 알아볼 수 있었다. 那么经费的情况呢，是国家资助1000万，国家财政部中央财政部要资助1000万，作为专款拨给我们社会科学院，就拨给我们社会科学院。另外呢，我们东北3省加这个社科院4个单位的每个单位自筹一部分资金，因为资金呢是我们自己呢，就是我们自己的研究项目，所以我们自己筹一部分资金，大概是每个东北3省和社科院每个单位呢算部门吧，1年25万，这样加起来就是100万，4个单位。那么我们这个工程的时间呢是5年，这样呢国家拨款呢是1000万，我们自筹呢是500万，1年是100万，对吧？500万，这样加起来是1500万。 우리 돈 2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그러나 동북공정의 관계자들은 이것이 단지 학술적인 관심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在高句丽问题上，如果有不同的意见，或者说在学术问题上有不同的观点，是应该允许的。不但境外的学者，就是朝韩的学者和中国的学者观点不太一样，而且中国学者本身内部对高句丽问题、对渤海国问题也有一些看法不一致的地方。 这些我觉得都是正常的，都是正常的。我们的东北工程里面呢，就希望通过这次工程的研究呢，能调动学者，把这些问题呢逐步的研究深入，逐步的能够取得相对一致的意见。当然，最后的话呢，可能学者还是观点不太一样。我们希望把这个问题能够研究的深入一步。 그러나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있는 동북공정 소개문의 내용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이 프로젝트는 학문적인 성과보다도 정치적인 목표, 다시 말해 국가의 안정과 민족 단계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구 과제가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개요라는 글에 보면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이 연구는 국가의 단결, 민족의 통일, 그다음에 동북 변방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 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학자들에게 요구하는 정치 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취재팀은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족 역사학자를 어렵게 찾아내 인터뷰를 부탁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가 뭐 그 정식으로 촬영은 안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을 잠깐 만나 뵙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을 수는 없을까요?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도 동북공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관계자의 말을 통해 그 개략적인 방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第一类呢是东北边疆的历史，地方相当于我们叫地方史，就是东北边疆这个区域的历史。第二个呢是东北边疆民族的历史，它这个从历史上到现在有很多的民族在那发展起来，最后融合发展成现在怎么样。第三个呢就是东北边疆呢这个它的疆域边界
疆域，疆域或者叫原来没有边界的时候是疆域，有边界了以后就是边界，它的边界和疆域的发展史，就是东北边疆这块地方最后怎么形成现在这个边界的，这是一块。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관심. 그것은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데서 출발한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하나의 다민족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약 50년 전. 그러나 이후로 중국은 끊임없이 티베트와 신장 등 소수민족들의 독립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역사적으로 5호 16국, 춘추 전국시대 등 수많은 분열을 경험해온 중국으로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수민족들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티벳이라든가 위구르라든가 동북지방이라든가 몽골을 다 빼고 나오면은 전체 국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소수민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전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의 정책상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다. 중국 동북지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해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한반도의 4분의 1 크기인 이 지역은 중국 동북지방의 국경지대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은 조선족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개방 이후 한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프로젝트는 어쩌면 연변의 조선족들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지난달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엔 이에 관해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조선족에게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그 교육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삼관교육이라고 불리는 이 사상교육의 내용은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하나며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연변의 조선족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변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나중에 구심력을 발휘하고 흡수했을 경우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주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 중국의 역사 영역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정치적인 그 안정,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과거 역사상을 다시 구축하고 있는 거죠. 즉 역사를 새로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 두려는 치밀한 계산. 바로 그것이 2000년 전의 고구려 역사에 대해 새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중국의 속내다. 그리고 이 같은 고구려사 귀속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휘 아래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집안을 고구려 역사 유적의 도시로 세계에 공인받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움직임의 일부다. 이미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사란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2000여 년을 지켜온 우리의 역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동북공정에 의하면은 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이미 발해는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고유선, 우리 그 민족사의 원류로 생각하는 고유선부터 이것을 다 중국사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구려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동북지역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역사 왜곡이다, 역사 문제다 그러면 대부분 일본과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몇천 년에 걸쳐서 중국과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었고 해석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에도 훨씬 깊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왜곡이란 그런 부분도 일본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역사를 현재적 입장에서 왜곡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고구려사를 또 고조선사를 발해사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우리도 거기에 역사를 잃지 않는 것이지 역사를 잃은 민족은 결국 미래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국과 중국은 바야흐로 역사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이어져 왔고 그것은 다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던 대제국 고구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망국의 길을 걸었고 고구려가 지배했던 광활한 만주 땅 역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는 중국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거나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1400년 동안 기억해온 고구려의 그 찬란한 역사마저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진정 당신들의 역사인가?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구려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